이수경입니다. 애착. 네, 지금 시간은요,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영아기 때까지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착인데요. 이 애착이 안정되게 형성이 되었느냐, 불안정하게 형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어떤 부분의 영향이요? 바로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추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애착이 안정된 애착을 형성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불안정하게 애착을 받으셨다라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영아기 때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는 한 18개월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부터 18개월, 24개월까지는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때 주 양육자,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 양육자가요, 이제 대부분은 엄마겠죠. 그래서 엄마와의 정서적인 유대 관계, 신뢰성인데요. 굳이 엄마가 아니더라도 이제 아이에게 주로 함께, 아이와 주로 함께 생활해 줄 수 있는 뭐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 이 분을 우리는 주 양육자라고 하는데요. 영아기 때까지 주 양육자는 자주 바뀌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아이 주 양육자에 있어서는 한 명이 정해졌다라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기관을 보낼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돌이 지나면 막 기관을 보내시는데요. 기관을 보낼 때도 아이의 기질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권장해 드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해 드리는 거는 24개월 이후, 그러니까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 때부터 기관은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때는 아이들이 이제 자아에 대한 형성도 되지만 타인에 대한 조망 수용 능력, 이러한 것들이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기 때부터는 기관을 보내는 걸 권해드리지만, 신생아기 영아기 때까지 24개월 영아기 때까지는 주 양육자가 함께, 그러니까 그분이 케어를 해주시는 게 아이의 안정된 애착에 있어서 좋다. 그러면 이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이, 그러니까 아이와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부모, 엄마에게는 뭔가 모를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그 특별한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정된 애착을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엄마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일관성입니다. 네, 일관성. 아마 육아서나 부모 교육을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어디서든 간에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우리는 일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추후에는요, 이제 유아기 때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훈육에 있어서도 이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관성. 뭐야? 늘 한결같이 하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도 뭐예요? 감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됐습니다. 매일 아이와 24시간 씨름을 할 때 익숙하지도 않고, 또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이때 우울증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엄마들이 힘든 시기이지만 또 아이에게는 또 그보다 못지않은 중요한 발달이 진행되는 중요한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피곤함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시기에, 그러니까 영아기, 유아기, 초등 저학년 시기까지, 초등 초기까지는요, 아이들의 1년이 어른들의 10년과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게 변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성인에게 있어서 1년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한 살 한 살, 2살이면 2살, 3살이면 3살, 뭐 7살이면 7살, 그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발달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역별로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정서 발달, 두뇌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이러한 영역 간의 발달이 가장 결정적 시기, 골든타임이라 그러죠. 그게 바로 요 시기 때 다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게 잘 형성이 되고 긍정적으로 잘 자리 잡아야만 아이가 성장해서도 굉장히 좋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요 시기에 그런 결정적 시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추후에는요, 아무리 뭐 돈을 많이 써도, 아니면
시간을 많이 들여도 지금처럼 쉽게는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 엄마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삶일 수도 있어요. 아이와의 전쟁이.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두 눈 찔끔 감고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실천 꿀팁도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관적이다라는 거 정말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제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용서했는데 오늘은 또 달라.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뭐예요? 믿음도 안 가고 불안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또 뭐 때로는 엄마가 막 화를 낸다 막 이러면은 뭐야 위험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안정된 애착을 위해서 생활에서 좀 기준을 좀 갖고 있어야 되냐, 실천 꿀팁 제가 한 5가지를 좀 정리를 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OX 메모판을 만들어라. 네, 제가 집에 항상 화이트보드판이나 이런 거는 좀 같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들을 계속 드려요. 이거는 아이들 학습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아이랑 씨름하다 보면 자꾸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메모해 놓는 이런 습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도 허락되어 있는 행동, 허락되지 않은 행동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메모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일관된 태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 양육자가 엄마라고는 하지만 이제 아빠도 이제 등장을 할 것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지인분들이 들어왔을 때도 거기에 봐서 이런 행동은 안 돼라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관되게 행동을 해준다라면 아이는 뭐예요? 안정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데서 모든 거 정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돼가 정확하게 좀 구분이 되고 허락이 가능한 거, 허락이 안 되는 거를 메모판에 해 놓으셔라. 그러면 아이도 뭐요? 안정되게 이거는 내가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요, 이렇게 어릴 때는요, 감정이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본능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만이 아이를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거. 지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는 말 그대로 아직은 정상적인 뇌가 아니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대답의 패턴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순간순간 돌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아이의 기분에, 아이의 마음, 아이의 감정에 무조건 따라주는 게 안정된 애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안 돼, 엄마가 지금 이걸 해야 되거든,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런 엄마만의 대답의 패턴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아이가 엄마가 이런 말투가 할 때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의 이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아직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언어가 말만이 아니거든요. 엄마의 리액션, 행동, 표정, 말투 이런 걸로 아이들은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가 옳지 않은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면 엄마의 뭔가 의사 전달을 할 때 그러한 대답 패턴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라. 그러면 아이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 적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안정된 애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정 표현을 시간을 정해서 해라. 그러니까 24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굉장히 짧거든요. 정신없이 막 보내요. 왜 아이 뒤지작거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아이에게 마음껏 애정 표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뭐 3시, 5시, 7시 뭐 이렇게 하든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하고 밥을 먹고 난 다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힘껏 사랑해, 너가 있어서 행복하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정말 마음껏 사랑해주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으셔라. 안정된 애착은 뭐예요? 이 세상이 아이에게는 편안하구나, 안전하구나, 안정되구나 라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안정된 애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다고 우리는 늘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껏 그러니까 흠뻑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자존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아이가 자주 화내는 시간이 언젠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유독 싫어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욕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아빠랑 빠이빠이 해야 되는 출근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에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들 이제
산책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싫다고 그거를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엄마가 감정적으로 막 하다 보면은 아이가 또 감정이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를 기억했다가 이때 나만의 방법으로 약간의 시간을 둔다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내 아이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도 전달이 돼서 그거를 감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내는 시간이 언제인지, 짜증내고 보채고 이럴 때가 유독 있거든요. 그거를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엄마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24시간 정말 힘들거든요. 그걸 뭐 남편이 알아주면 고맙겠지만 뭐 얼마나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랑 분리되어 있는 이 시간은 온건히 나에게 좀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가 이제 없는 때가 언제죠? 늘 있지만 함께 있으니까. 근데 뭐요? 낮잠 자는 시간. 어리면 어릴수록 낮잠 자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이때 뭐 밀린 집안일 하거나 뭔가 정신없이 보내지 마시고요. 뭔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나에게 온건히 좀 에너지를 주시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여유를 가져라. 그러니까 온건히 모든 힘, 에너지를 나에게 집중시켜서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하면서 나에게 뭔가 상을 주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응애 하고 다시 이제 깼을 때 어떻겠어요? 아이랑 와의 정서가 조금은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아이의 육아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가 2돌쯤 됐을 때 이제 아장아장 걷고 요 시기, 그러니까 애착이 형성되는 요 시기가 또 아이가 부모에게 해주는 최고의 효도하는 그 시간이더라고요.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술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시기이지만 또 아이에게 그만큼의 엄마로서의 행복함을 줄 수 있는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이제요 유아기 지나 초등기 뭐 청소년기 가봐요. 이제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세요. 만끽하세요.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애착은요, 아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와의 나와의 소중한 관계 형성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힘든 하루하루 일상일 수 있지만 평정심을 갖고 한결같이 일관된 태도가 부모의 역할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